워싱턴 DC에서 산탄총을 들고 연방의회 의사당으로 돌진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로드아일랜드주의 한 고등학교 아이스하키 경기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총격범 포함 3명이 숨지고 3명이 중태를 입었습니다. 어제 남가주에 폭우가 쏟아져 LA 카운티 곳곳에서 도로가 침수되고 차량이 고립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시민권 박탈 재검토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참여하는 3자 협상이 재개됐습니다. 2026년 아스테바 헬스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치과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연체대 3,560불까지 치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산탄총을 들고 연방의회 의사당으로 돌진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의사당 경찰청은 오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18세 남성을 현장에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SUV 차량을 의사당 근처에 대고 내리더니 장전된 총과 추가 탄약을 소지한 채 의사당을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이 차량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파악됐습니다. 10대 남성은 전술용 조끼,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차량에선 군사용 헬멧과 방독면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저지되자 그는 지시에 따라 총을 내려놓고 바닥에 엎드린 상태로 체포됐습니다. 의회는 이번 주 휴회 기간입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단독으로 행동했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추가 신상 정보와 동기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로드아일랜드주의 한 고등학교 아이스하키 경기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총격범 포함 3명이 숨지고 3명이 중태를 입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2시경 치열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던 로드아일랜드주 포터킷 고등학교의 아이스하키 경기장. 갑자기 18번의 총성이 울리면서 관중석과 링크 위에 있던 학생 선수들이 급히 몸을 피했고 현장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에는 선수들이 벤치 아래로 몸을 숙이거나 보드를 넘어 반대편 출구로 급히 대피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심판은 즉시 경기를 중단했고 관중석은 몇 초 만에 텅 비었습니다. 이날 경기는 시니어 나이트 행사로 학생 선수 가족과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한 상태였습니다. 포터킷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총 3명이 숨졌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총격을 가한 용의자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된 뒤 사망했고 또 다른 3명은 중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t first it was like pop pop and I thought it was balloons. But it just kept going and it was actually gunshots. My teammates ran right to the locker room. We pressed against the door and just tried to stay safe down in there. I was overwhelmed, and I was very happy that everyone was safe and got out safe. Players were safe and my family was safe. So. 티나 곤살베스 포터킷 경찰국장은 브리핑에서 용의자는 현장에서 자해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한 관람객이 총격범을 온몸으로 제압하고 총기를 빼앗았지만 총격범이 예비 총기를 소지하고 있어 추가 발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정확한 동기는 수사 중이지만 가족 분쟁에서 비롯된 표적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경기 중이던 선수 가운데 1명의 가족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서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한 여성은 자신을 용의자의 딸이라고 밝히며 우리 가족을 쐈고 지금은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성은 용의자가 정신건강 문제를 앓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출생명은 로버트 도건이며 여성 이름인 로버타 에스포시토도 함께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보도에서는 용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여성으로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과거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기록도 존재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경기장 안팎에 있던 약 100여 명을 상대로 목격자 조사를 진행 중이며 내부 감시 카메라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격은 인구 약 7만 7천 명 규모의 포터킷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경기장은 주거 지역 한가운데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는 약국과 패스트푸드점이 밀집해 있습니다. 사건 직후 맞은편 약국은 문을 닫았고 인근 식당에서는 대피한 시민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그레비엔 포터킷 시장도 가족과 학생들이 함께한 축제의 자리가 폭력과 공포로 바뀌었다며 확인된 사실이 나오는 대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재로서는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으며 추가적인 공공안전 위협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의 전말은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어제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LA 카운티 곳곳에서 도로가 침수되고 차량이 고립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LA 해안과 밸리 지역에는 1에서 3인치의 비가 내렸고 산악 지역에는 최대 5인치의 강수량이 기록됐습니다. 웨스트 할리우드, 산타모니카, 아구라 힐스 등 LA 카운티 서부와 샌 게브리얼 밸리 일부 지역에는 홍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베벌리 힐스, 잉그루드, 렌초 팔루스 버디스 일대에는 한때 강한 뇌우경보가 내려졌고 시속 60마일에 달하는 돌풍과 약한 토네이도 발생 가능성도 예보됐습니다. 웨스트 LA 일부 지역은 완전히 물에 잠기면서 차량 7대가 한꺼번에 멈춰서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팰리세이즈, 알타데나 등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폭우로 잔해 이동과 산사태 우려가 커지며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당국은 최근 산불이 발생했던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폭우로 해변에도 폐쇄 수준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빗물과 함께 유입된 세균과 쓰레기 등으로 해양 오염도가 급격히 높아졌다며 최소 21일 오전까지 해수 접촉 금지 권고를 발령했습니다. 폭우는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두 번째 폭풍이 남가주에 도착해 추가로 1.5에서 3인치의 비가 더 내릴 것이라 예보했습니다. 산간 지역에는 최대 4에서 8인치의 눈이 내리고 시속 50마일에 달하는 강풍이 불 가능성도 전망됐습니다. 당국은 산불 피해 지역과 저지대, 배수 취약 지역 주민들에게 특히 차량 이동 자제와 배수로 점검, 대피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미군이 중남미 해역에서 마약 운반 의심 선박 3척을 추가로 격침해 11명이 사망했습니다. 미 남부사령부는 X계정을 통해 지정된 테러 조직이 운영하는 선박 3척에 대해 치명적인 공격을 수행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지난해 9월 시작된 미군의 중남미 마약 운반선 연쇄 공격인 서던 스피어 작전을 수행한 합동 태스크포스에 의해 전날 밤 이뤄졌습니다. 남부사령부는 동태평양에서 첫 공격으로 4명, 두 번째 공격으로 4명, 카리브해에서 세 번째 공격으로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부사령부는 해당 선박들이 마약 밀매 경로를 따라 이동 중이었으며 마약 밀매 작전에 관여하고 있었음을 정보당국이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상에서 이동 중인 선박이 화염에 휩싸여 폭발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도 공개하면서 미군 사상자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군의 마약 운반 의심 선박 공격은 지금까지 42차례 이뤄졌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144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시민권 박탈 재검토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과거 범죄 경력을 숨겼거나 허위 진술, 중대한 사실 누락이 있었는지가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KBTV 신영주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취득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는 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검토의 초점은 과거 범죄 경력을 숨겼는지, 허위 진술이 있었는지, 또는 중대 사실을 누락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PPP 대출 사기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관련 사기처럼 정부 보조금, 의료보험 사기 의혹도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전문가는 말합니다. 시민권 신청서에 보게 되면은 체포되거나 고발되지 않았더라도 범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되게 추상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이제 노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정부가 이 시민권을 받은 사람의 어떤 과거 행적을 찾아냈을 때
시민권 신청서에 허위로 작업을 했다고 해서 시민권 박탈을 추진할 수가 있고요. 또는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민권 박탈의 정책 중에서 코로나 때 받은 PPP에 대한 사기 행위가 있거나 메디케이드, 메디케어에 대한 사기 행위가 있거나 또는 시민권 취득 시 범죄 기록을 숨겼거나 하는 이러한 요소가 중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가 시민권 신청할 시점에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전국 현장 오피스를 통해 매달 100건에서 200건의 박탈 가능 사례를 선별해 법무부에 넘기는 체계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권 박탈은 행정 결정이 아니라 연방 법원 소송을 통해 이뤄지며 정부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 승소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유권자 신분증 제도를 의회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SNS를 통해 법적 근거를 곧 제시하겠다고 밝혔으며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행정명령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다만 의회 승인 없이 전국 단위로 유권자 신분증 제도를 의무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참여하는 3자 협상이 재개됐습니다. 이번에도 영토 문제를 놓고 돌파구를 찾지 못할 거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양측은 맞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중재로 협상 테이블에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지난달 아부다비에서 시작된 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세 번째 3자 협상입니다. 이날 협상은 정치와 군사 분야로 나눠 진행됐고 5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회의가 끝난 뒤 실질적인 사안들과 가능한 결정들의 이행 절차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표단에 가까운 한 소식통은 매우 긴장된 분위기였다고 전했습니다. 최대 관건은 여전히 평행선에 달리고 있는 영토 문제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동부 돈바스 지역을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영토 문제는 물러설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은 전선에서도 치열한 공습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날 협상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을 겨냥해 남부 오데사 지역을 포함한 12개 지역을 폭격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등 미사일 29기와 드론 약 400기가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이번 공습으로 어린이 등 9명이 다쳤고 아파트와 기반시설이 부서졌다고 밝혔습니다. Чим більше це зло від Росії, тим всім буде складніше про щось домовитися з ним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최대 석유 수출 허브인 크라스노다르 지역을 공습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석유 저장소와 석유를 나르는 그림자 선단을 집중 공격하며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미국은 종전 협상 시한을 오는 6월로 제시하고 양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토 문제 등을 놓고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현지 시각 18일까지 이틀간 이어지는 이번 협상에서도 돌파구를 찾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미국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지만 한국은 어제 설날을 기점으로 명절 연휴가 한창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하며 즐겁고 뜻깊게 명절을 보내는 사람들. 그 따뜻한 설날 풍경을 황현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명나는 꽹과리. 흥겨운 노래에 춤도 이어집니다. 오늘은 나도 비보잉 선수. 삼촌들을 보며 신나게 발을 굴려봅니다. 엄청 멋지고 그리고 나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휴대전화 대신 오늘은 전통놀이. 손바닥보다 큰 딱지를 내려쳐보는데 꼼짝도 않습니다. 힘은 좀 약하지만 그래도 집중력이 있어서 좀 더 잘하는 것 같고 8, 9, 10 일어나. 제기차기 왕중왕전에선 어르신도 왕년 솜씨를 뽐내봅니다.
복숭아뼈 있는 쪽을 맞추면 제일 잘 찾는 거예요. 거기에 명중을 시키면 나 자신도 명쾌해져요. 설날에 빠질 수 없는 떡국. 외국인도 함께 한 살을 먹습니다. It's great. A little bit salty, which I like. And it's warm and it's nutritious, I guess. 한바탕 놀이를 끝낸 아이들. 글씨는 삐뚤빼뚤하지만 한껏 진지해졌습니다. 어떤 소원이라고 쓴 거예요?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주세요라고 썼어요. 복주머니 한가득 희망을 담아본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KBS 뉴스 황hin규입니다. 설날 하면 세뱃돈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물가가 오르다 보니 이젠 10만 원이 대세라고 합니다. 주는 입장에선 참 부담스러운데 현실은 10만 원도 그리 풍족한 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문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업 시작 전 한국은행 창구, 이미 대기가 생겼습니다. 빳빳한 신권으로 명절에 줄 봉투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세뱃돈으론 얼마가 적당할까? 5만 원 주면은 이제 조금 좋아하는 것 같고요. 10만 원 주면은 엄청나게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요. 지금은 시대가 그렇잖아요. 애들 10만 원 갖고 나가도 쓸 거 없잖아요. 한 핀테크 업체 조사 결과 지난해 설 청소년 10명 중 4명 이상이 세뱃돈으로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22년부터 이어진 같은 조사에서 세뱃돈 액수로 5만 원보다 10만 원이 많아진 건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돈으로 청소년들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직접 10만 원을 들고 나가봤습니다. 배부터 채워봅니다. 햄버거에 콜라, 10,000원으로 한 끼 해결했습니다. 노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친구들과 사진 찍기, 노래 부르기, 인형 뽑기를 몇 번만 해도 10,000원 이상입니다. 간식도 먹습니다. 음료에 두뚠쿠 하나, 밥값을 넘겼습니다. 마지막으로 필기구와 책 한 권 샀더니 총 지출이 65,000원을 넘어섰습니다. 과소비로 치부하기엔 학생들이 주로 쓰는 품목의 물가 상승률은 평균을 웃돕니다. 햄버거, 빵, 초콜릿 등 먹거리 물가가 특히 많이 올랐고 영화, 노래방 같은 여가 관련 물가도 20% 넘게 올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메로나가 4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000원 넘게 지불을 해야지 메로나 하나를 먹을 수 있다 보니까 이 정도는 받아야 넉넉하다는 기준이 훌쩍 올라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설 명절에 세뱃돈 등 경비가 가장 부담된다는 응답자가 10명 중 7명에 달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중국에선 춘절맞이 특집 방송에 로봇들이 대거 출연해 보고도 믿기 어려운 고난도 기술을 대대적으로 선보였습니다. 무술 동작에 콩트까지 소화하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머노이드 수십 대가 중국 전통 무술을 선보입니다. 부드럽고 절제된 취권부터 점프대를 이용한 고난도 동작까지 손쉽게 해냅니다. 무술학교 학생들과 짝을 이뤄 인간과 로봇이 어우러진 모습까지 연출합니다. 这应该也是全球第一次这么大规模的集群的快速跑位。 할머니 역할로 콩트에 나온 이 배우는 놀랍게도 휴머노이드입니다. 실제 배우를 똑 닮은 모습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让你一人看家辛苦你啦。不辛苦。 잡다한 집안일에서 활용 가능성을 보여준 이 로봇은 호두알 여러 개를 손에 쥐고 굴리는 섬세한 조작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휴머노이드 공연은 중국의 전통 문화와 첨단 기술이 조화를 잘 이뤘다고 현지 매체들은 평가했습니다. 특히 방송 직후엔 전자상거래 플랫폼 징둥에서 출연업체 제품들이 속속 매진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지난해 전 세계 휴머노이드 시장 점유율 87%를 차지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 학습 없이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용 휴머노이드를 두고 글로벌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유통된 다진 소고기와 땅콩 버터가 리콜됐습니다. 농무부는 아이다호 소재 CS 비프 패커스가 지난달 14일 생산해 캘리포니아, 아이다호, 오리건 지역 유통업체로 공급한 제품에 대해 대장균 오염 가능성으로 1등급 리콜을 명령했습니다.
유통된 다진 소고기는 약 2만 3천 파운드라고 폭스 비즈니스가 보도했습니다. 1등급 리콜은 섭취 시 심각한 건강 피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리콜 제품은 식당, 급식업체 등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땅콩버터는 LA에 본사를 둔 벤투라 푸즈가 생산한 제품으로 FDA에 따르면 이물질 혼입 가능성이 제기된 땅콩버터 2만 3천여 개로 시스코, 다이마 브랜드 등을 통해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40개 주에 유통됐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상승했습니다. 간신히 약세를 모면한 보합권 수준의 미미한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비록 12주 만에 최악의 주로 끝냈던 흐름에서 딱히 벗어나는 조짐을 보이지 못했지만 5일 만에 3대 지수가 나란히 강세로 마감한 것에 대해 안도감이 형성됐습니다. 특히 45개월 만에 5주 연속 하락한 주를 기록했던 내스닥은 4일 연속 이어졌던 하락 모멘텀을 마침내 멈췄습니다. 전망치를 웃던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이 전달 대비로는 하락한 가운데 오늘도 약세를 보인 비트코인과 굴스비 연은 총재의 다소 매파적 발언은 추가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투자 심리는 매수와 매도 사이에서 심하게 요동쳤고 장은 상승 반전과 하락 반전을 거치는 출렁임을 반복했는데요. 무려 20년 만에 9일 연속 떨어졌던 아마존은 초반의 약세를 강세로 뒤집으며 29년 만에 처음 10일 연속 하락하는 상황은 피해갔지만 매그니피센트 세븐 가운데 4종목은 여전히 약세에 머물렀습니다. 다만 내일부터 줄줄이 발표되는 내구재 주문과 4분기 GDP 속보치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을 앞두고 짙어진 관망세가 그나마 투자 심리가 팔자 쪽으로 쏠리는 것을 막아섰고 매수 심리가 자극되는 쪽으로 흐름을 돌리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LA의 차가워진 밤 공기와는 대조적으로 오늘 한인 가족들 사이에선 명절의 온기로 가득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먼 타국에서 치열하게 하루를 버텨내는 이유는 결국 오늘처럼 소중한 사람과 마주 앉아 웃을 수 있는 평범한 순간을 지키기 위해서일 겁니다. 행복은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의 눈동자 속에 머무는 것이라는 말처럼 올 한 해 내 곁에 온기를 더 자주 확인하는 날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